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A매치로 구성되어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는 3등에 당첨이 되긴 했지만 1등 적중자가 워낙에 좀 많이 나왔었던 회차였어서 당첨금 자체가 좀 많진 않았습니다. 저는 A매치 경기들이라서 조금 이변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정배가 좀 많이 나왔어서 이번 최종픽에서도 좀 정배 위주로 가져갈 예정이고 독식은 아무래도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일랜드 대 프랑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사실 프랑스 쪽으로 워낙에 좀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고, 독식에서 이 경기를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덜란드와의 경기 때도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프랑스라면 아일랜드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것을 뚫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의 프랑스라면 그래도 손쉽게 뚫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폴란드 대 이제 알바니아의 경기고요. 뭐 투표율도 폴란드 쪽으로 많이 몰렸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되면서 굉장히 폴란드가 좀 유리한 상황의 경기이긴 하죠. 하지만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폴란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뭐 알바니아 상대로는 분명히 유리하겠죠. 근데 저는 이 폴란드의 이 득점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몰린 경기들 중에서 이변은 이게 좀 큰 이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에서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몰도바 대 체코. 이 경기도 아일랜드와 프랑스 경기와 비슷하게 지금 이 경기는 좀 체코가 좀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라는 팀이 사실 체코가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워낙에 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스웨덴 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픽에서는 우선은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아제르바이잔의 경기력이 저는 스웨덴 상대로 이 정도의 투표율이 많이 밀린 만큼 스웨덴이 저는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좀 낚시하기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스웨덴이 압도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노리는 방향 쪽으로 간다면 저는 스웨덴의 득점에서의 그런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질 가능성은 조금 적기 때문에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무승부면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독식에선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 대 이제 에스토니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뭐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전력 자체도 좀 많이 상승이 됐고 상대팀의 에스토니가 너무 좀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헝가리 대 불가리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체중에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불가리아가 저는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헝가리도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좋은데 헝가리의 좀 더 좋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대가 강팀일 때 역습을 노려서 이변을 만드는 경기에서의
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불가리아와의 경기라면 조금 경기를 주도하면서 오히려 헝가리의 장점인 역습을 살려내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리아가 역습이 좋다라는 점이 있겠고, 불가리아의 전력이 저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최종에선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두 팀의 역습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승패 방향일 경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승패 투팩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몬테네그로 대 이제 세르비아의 경기인데요. 저는 일단은 최종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전력이 나쁘지 않고 경기에서의 모습들도 괜찮긴 한데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르비아가 화력이 조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이 몬테네그로의 상승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에 최종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일단은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몬테네그로가 뭐 수비가 불안하긴 한데 경기 자체가 저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조지아 대 노르웨이 경기이고요. 저는 이 경기 좀 의심이 많이 듭니다. 뭐 노르웨이의 뭐 홀란드나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조지아가 개개인의 능력 자체들이 워낙에 좀 개개인의 능력들이 굉장히 좋고, 뭐 침투하는 모습이나 역습이나 아니면 뭐 측면을 활용하는 플레이 등 조지아가 오히려 좀 전력 자체가 더 괜찮은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노르웨이 상대로 저는 조지아가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노르웨이가 앞서는 건 맞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저는 조지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 대 스페인. 이 경기는 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뭐 스페인이 지금 뭐 경기력이나 아니면 전력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스코틀랜드라면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키에 대 크로아티아. 이 경기는 사실 트리키에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노세아가 워낙에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트리키에 상대로 트리키에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크로아티아의 중원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의 트리키에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세트피스 한 방이나 아니면 중원에서의 그런 힘싸움에서의 앞서는 부분을 토대로 저는 트리키에 상대로 크로아티아가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웨일스 대 라트비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가 뭐 베일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라트비아 상대로는 객관적인 전력에선 좀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트비아가 수비진의 주력 자체가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웨일스의 역습이 충분히 통할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의심스러운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이 경기는 웨일스가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스위스 대 벨라루스의 경기고요. 죄송합니다. 스위스 대 이스라엘의 경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괜찮긴 한데, 스위스가 최근에 국가대표 경기들 A매치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저는 의심 없이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스위스가 최근에 뭐 전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최종과 독식 모두 이변 없이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루마니아 대 벨라루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조금 루마니아에 이 정도의 투표율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상대팀인 벨라루스가 워낙에 좀 전력 자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루마니아가 힘겹게라도 세트피스 한 방으로 이길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소보 대 안도라의 경기고요. 사실은 안도라라는 팀을 이런 나라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좀 미지에 가까운 팀이긴 한데 코소보가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월드컵 때도 좋았고 굉장히 좀 조직적인 부분들이 좋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좀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소보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해도 코소보의 장점이라면 이런 조직적인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긴 한데 득점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도라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좀 무승부의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